안녕하세요.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입니다. 이익 잉여금을 이익 소각한다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주요 질문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이익 소각한다고 하던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기업에 팔면 기업은 그 대가를 주는데 이익 잉여금으로 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주주의 주식을 사들이는 걸 자사주 매입이라 하며 매입한 그 자사주는 상법에 의해 소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익 소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익 잉여금을 그냥 두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또 처분 방식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기업이 순이익으로 벌어들인 그 이익 잉여금과 처분 방식 중에서 이익 소각이라는 걸 짚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익 잉여금이 부동산과 기계설비 시설 등에 투자되었다면 그 가치는 자본에 녹아 있습니다. 현금이 운영자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장부상으로만 잉여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단기 순이익 등 법인에 들어온 자금을 그냥 두셨나요? 배당으로 회수하거나 자본 전입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익 잉여금은 미처분된 것으로 남습니다. 유보금이라고 하죠. 이것은 기업이 활발히 활동한다면 재무제표상의 성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기업이 잘 되면 잉여금이라는 수치로 표기되고 이것은 기업의 가치와 재정 건전성이 올랐다는 지표입니다. 자본에 대해 좀 더 알아보죠. 기업의 신용평가서를 보신 분은 자기자본 비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기업이 50%가 넘으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눈 비율인데 자산이 부채의 2배가 넘으면 역시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죠. 두 비율은 기업 신용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재무 건전성을 잘 나타냅니다. 아래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시면 A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입니다. 부채가 높아 자기 자본 비율이 낮습니다. 반면 B 기업은 통신 재판매업인데 85%로 안정적입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액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상품이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이익 소각을 진행하고 나면 자본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자본 항목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상승하게 되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업에 따라 신용평가나 부채 비율 관리가 필요한데 이익 잉여금을 이익 소각해버리면 생기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 공장 부지와 같은 부동산을 재평가받으면 그 가치가 재산정되어 자본이 올라가므로 부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굳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면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임의 적립금이나 법정 적립금, 준비금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법정 적립금은 뭐고 임의 적립금은 뭔가요? 법인은 자본의 절반까지 그리고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임의 적립금은 회사가 투자 등으로 쓸 목적의 금액입니다. 자, 주주 관계가 복잡한 곳은 경영인들이 회사의 이익을 배당으로는 쓰고 싶지 않을 때 임의 적립금으로 잉여금을 처리합니다. 법적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주총을 거쳐 정관에 의해 적립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님, 정관 언제 고치셨어요? 혹시 설립 당시에 그 원시 정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시인 아시죠? 설립한 지 좀 되는데 아직도 변경 안 한 그 태고쪽 그대로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있거나 이사가서 잊어버린 정관, 그 소중히 다루셔야 합니다. 바꾸는데 돈 든다고요? 그냥 해드릴게요. 대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쌓인 곳에 필요한 내용으로요. 오늘 다루는 내용이니까요.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 등을 손보셔야 하는데 이것은 임원 보수 규정이나 중간 배당 규정 등이 반영돼야 합니다. 이러한 유보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기업의 건전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부실 자산으로 간주된다면 영업활동에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중소기업이라면 주식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주가입니다. 높으면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데 좋지요. 당연히 좋은 건데 순자산 가치가 높다는 것은 주식 이동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양도하면 양도세가 엄청 나온다는 겁니다. 주식 가치가 낮다면 그만큼 많은 주식을 증여해도 부담이 덜 되겠죠. 스케줄링을 통해 3개년 매출의 계획을 세우고 이익 잉여금 처리, 유상 감자, 소득과 배당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더 있겠지만 오늘은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대표자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잉여금을 빼낸 단순한 절차입니다. 물론 저가 양수도인지 고가 양수도인지 주주 구성 등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는 저가 양수도를 하고 싶으실 텐데요. 국세청에서는 특수관계인들, 즉 가족끼리의 거래를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저가 양수도 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익 소각은 주식을 소각시켜 총 주식수는 감소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절세 혜택이 높습니다. 다만 상법과 세법을 준수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공문을 받아보신 분들은 최근 어떤 세금을 냈는지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저가 양수도를 함부로 하다간 바로 추징당하니까요. 이익잉여금 처분은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하나요?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산 금액과 현재 가치가 같다면 세금이 없죠. 주가가 취득가로 내려오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과세관청은 주주가 얻은 이익만큼 과세하는데요. 이 거래는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의 모양이 바뀝니다. 단순한 주식 매매라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주식 소각이나 자본금 감소라면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의제배당이니까요. 기업의 자본 항목에는 주괄초가 생기겠죠. 법인세법상 이익 소각은 주식의 소각입니다. 의제배당일 때는 주식의 취득가를 계산해야 하죠. 이익 소각은 배당으로 본다는 의미인데요. 주식을 팔고 소각하는 것을 배당 소득세로 과세하는 겁니다. 이때 시가가 중요합니다. 취득한 금액을 빼면 나의 이익이고 그 이익만큼 세금을 계산하니까요. 주식의 취득가액은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산정하기를 원한다면 특정된 주식의 주권 발행 번호가 있어야 하며 주식 이동의 취득과 소각 금액의 가액이 동일하다고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취득 금액이 각기 다른 주식이라면 소각될 때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유상감자 이익 소각 시 주총 특별 결의와 정관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자칫 놓치기 쉬운 절차로 인해 가산세나 부인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자할 때마다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때마다 취득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회사를 설립할 때는 취득가가 곧 액면가죠. 액면가가 10,000원이라고 치면 한 주 취득하려면 10,000원 듭니다. 5년이 지나서 급성장한 회사에 자본금을 넣을 때 한 주 취득하려면 10만 원이 들 수도 있죠. 반환된 주식을 꼭 소각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상법 변경으로 자사주 매입이 중소기업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후 잦은 이익 소각으로 국세청에서는 이익 소각을 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놓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소각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나온다던데 맞습니까? 배우자 증여로 공제받아서 취득가를 낮추는 전략은 절세 포인트가 높습니다. 최근 들어 이익 소각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세무사나 컨설턴트의 방식으로 이익 소각을 한 기업들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의 위험이 있어요. 대표자의 주식 이동의 플로잉을 관찰했을 때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검증과 설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 중기 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의 컨설팅은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행위는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으니까요. 컨설팅을 실행 후 사후 관리는 무척 중요한데 일회성으로 접근하는 컨설턴트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법적 절차와 소명을 대비한 자료 준비,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익 소각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과점주주 시 간주취득세, BIS, 유동비율, 자본금 변동에 취약한 업종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익 소각을 했다는 건 초보 세무사가 하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 저가 감자나 고가 감자를 시가에 대해 얼마만큼의 여유를 두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증여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세 번째, 배우자 증여 시 10년 이내에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증여한 게 있다면 합산 신고하세요. 네 번째, 특수관계인끼리의 주식 이동이라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표자와 제3자끼리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한쪽이 소각을 해버리면 다른 한쪽이 50%를 넘기 때문에 자산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세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조사를 해야만 절세 포인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인데요. 증여 없이, 세금 없이, 리스크 없이 이렇게 이익 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뭔가요? 기업이 자본금의 감소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시 거래 당사자인 주주가 소각이냐 감자냐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계약서 내용, 형식, 의사, 경위, 금액 지출 방식 등을 통해 의제 배당인지가 판단됩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르는 겁니다. 이익 소각은 자본금의 변동이 없지만 유상 감자라면 기업의 자본금 감소가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이익 소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에서는 증여 없이, 세금 없이, 리스크 없이 이익 잉여금을 감소하여 자본금이 불변하고 주가 인하 효과를 가지며 이로 인해 가업 승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많은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익 소각, 유삭 감자는 복잡한 절차가 있고 리스크도 크지만 신자본 환원은 상환 우선주로 하기 때문에 상환 조건, 절차 등이 등기부 등본과 법인의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소명 절차도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이익 소각에 대해 증여 후 소각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행위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신자본 환원으로 리스크 없이, 세금 없이 법인 자금을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계신다면 지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중소기업은 절세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절세 전략으로 썼던 차등 배당은 2020년 세법 변경으로 더 이상 절세 혜택이 높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주주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가 서둘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에 대한 재원 마련은 자녀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업이 곧 대표며 대표가 곧 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절세에 민감한 CEO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자본 환원이라는 전략으로 이익 잉여금에 대한 처분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